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사실 가장 차가운 목표를 품고 있다면 오늘 이 집의 완벽한 예비 며느리로 첫 발을 디디기 위해 그녀는 정확히 10년을 준비했습니다. 한성그룹 제게 5위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것들을 지한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0년 전 이 가문은 지한의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직장, 명예, 건강, 그리고 눈빛. 지한의 눈이 잠시 감긴다. 짧은 독백. 10년을 기다렸어. 이제 시작이야. 최선아. 나이 60. 한성그룹이 오늘의 위치에 오르는데 숨은 설계자 역할을 해온 여자였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눈빛. 지아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디 봅시다. 침묵 속에서 최선아가 지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다. 지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의자에 앉는다. 이어진 2시간 동안 최선아는 가문의 역사부터 사업 철학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아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준비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 밖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한준혁이 어머니의 눈을 피해 지안의 빈잔에 조용히 물을 채워준다. 아무 말 없이 그 손이 잠시 지안의 시선에 들어온다. 그 작은 행동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에 지안은 0.3초 흔들렸습니다. 계획에는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지안이 물을 틀어 차가운 물에 손을 적신다. 다시 거울을 본다. 눈빛이 굳어진다. 흔들리면 안 돼. 저 사람은 적의 아들이야. 그리고 만찬장으로 돌아간 지아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복원했습니다. 최선아도 한준혁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택 안에 늑대가 들어왔다는 것을. 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완벽한 계획에도 구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대부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뚫립니다. 어머니 이정란은 이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실명한 눈, 얇아진 손목 하지만 여전히 딸이 올 시간쯤이면 라디오를 틀어두는 사람. 왔니? 오늘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엄마는? 먹었지. 제발 그 집일 그만하면 안 되겠니? 지안이 어머니 손을 잡는다. 대답 없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지안이 돌아 나오는 계단, 그 끝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준혁이 이 골목에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다 지안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했지만 지안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어머니 댁입니다. 이쪽은요? 산책. 미안해요. 따라온 건 아니에요. 준혁이 먼저 돌아선다. 지안이 그 뒷모습을 본다. 경계심과 함께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기분. 스스로도 당황한다. 오수진. 비서실 5년 차.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혀 있는지 알면서도 혼자 삼켜온 여자였습니다. 회장님 집무실 서랍이 아니에요. 지하 2층 개인자료실 금고. 숫자는 여기. 오수진이 빠르게 자리를 뜬다. 지안이 메모지를 주먹 안에 감진다. 그날 밤 지안은 오랫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목표에 대해서가 아니라 준혁에 대해서.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어야 내가 이길 수 있는데 10년을 겨눈 화살이 엉뚱한 곳에 꽂혔다. 세상에는 2 종류의 배신이 있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그리고 내가 믿어온 진실 자체가 틀렸음을 알게 되는 배신. 지안이 마주한 것은 후자였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서류 묶음 하나. 지안이 그것을 꺼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속 사일란 최선아가 아닌 한태수의 사인이 선명하다. 결제 일자는 10년 전 최선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설계하고 몰아넣은 사람은 한태수 회장 그 자신이었습니다. 최선아는 그저 실행자였을 뿐. 지한 낮은 목소리, 떨림.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지안이 서류를 손에 쥔 채 벽에 등을 기댄다. 천장을 올려다본다. 10년의 계획이 순식간에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감각. 눈물은 없다. 그 대신 깊은 공허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태수 회장이 걸어 나온다. 그 옆에 한준혁.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다. 조용한 대화. 지안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은 준혁의 모습만이 보인다. 그 모습에 지안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도 알고 있는 걸까? 함께 덮어온 걸까? 숨 좀 쉬고 말해. 준혁 씨가 알고 있다는 증거는 없잖아. 엘리베이터에서 봤어. 새벽에 아버지랑 같이 그 층에 있었어. 그게 다야. 그걸로 판단하기엔 차갑게 나는 증거가 없으면 못 믿어. 그게 내 방식이잖아. 통화가 끊긴다. 지안이 테이블에 이마를 댄다. 가장 외롭고 가장 혼란스러운 밤. 복수의 화살은 이미 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관역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안은 지금 가장 믿고 싶은 사람을 가장 의심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든다. 창밖 서울 야경. 저 멀리 한성그룹 본사 빌딩에 불빛이 보인다.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가문이냐 당신이냐? 누군가와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잃을 것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한준혁에게 그 각오가 필요한 날이 왔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준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처음부터요. 침묵. 준혁이 서류를 내려다본다. 손가락으로 한태수의 사인을 짚는다. 이거 아버지 것 맞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일부는 그러면 당신도 막으려 했어요. 3번. 3번 다 아버지가 막았어요. 준혁이 지안을 똑바로 바라본다. 눈빛에 회피가 없다. 당신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왔는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먼저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여자가 이 한 문장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수진이 문자를 보낸다. 법무팀 내부 고발 루트 확보했습니다. 증언할 수 있어요. 지안이 준혁에게 핸드폰 화면을 내민다. 아버지를 고발하면 한성그룹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이 처음으로 이 사람을 적이 아닌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짧은 침묵. 준혁이 조용히 말한다. 복수가 끝나면 그때 나를 봐줄 수 있어요? 지안이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시선이 잠깐 흔들린다. 그 흔들림을 준혁이 본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긴 날 나는 왜 울었을까요? 복수가 완성된 날은 생각보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뉴스 자막이 흘렀고 취재진이 몰렸고 법원 앞에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한태수 회장 구속, 이정난 전 회계팀장 무죄 확정. 뉴스에서 읽어준 제목은 딱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다. 지안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는다. 엄마 미안해. 너무 늦었지? 처음이었습니다. 지안이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느낌 뭐가 늦어. 왔잖아. 내 딸이 왔잖아. 그 품 안에서 지안은 오래 울었습니다. 승리의 눈물인지
10년의 무게를 내려놓는 눈물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 전화를 바라본다. 오랫동안 본다. 받는다. 괜찮아요? 네, 울었어요? 조금요. 긴 침묵.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 우리 엄마가 직접 찾아가고 싶다고 해요. 어머님께. 최선아 씨가요? 그분도 피해자였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면죄부는 아니지만 지아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미워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용서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삶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저 창밖에 준혁이 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안의 손이 어머니 손 위에 포개집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두 여자의 뒷모습이 창틀 안에 담긴다. 볕이 점점 넓어진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